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여태까지 배운 거 우리가 조금 복습합시다. 융합과학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수학을 하되 수학을 계산이나 또 무슨 식을 푸는 것을 넘어서서 그 수학적인 능력이 우리가 미래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능력을 길러주는 데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제 융합적인 능력으로 끌고 가려면 수학이 문제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방식을 하려면 수학이 뭔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식이고 문제고 숫자를 생각하는데 박사님 수학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어라는 거죠. 언어.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언어예요. 근데 언어인데 지구상에 있는 언어 중에 수학은 가장 쉬운 언어고 그러면서 가장 고도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새로 배우려면 영어 하려면 적어도 기본 단어를 몇 단어는 알아야 되냐면 500단어 정도는 알아야지 영어를 시작해요. 근데 수학은 내가 몇 단어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20만. 그거 돼야 20단어밖에 안 돼요. 20단어도 안 돼. 그러니까는 단어를 몰라서 언어를 못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쉬운 거지. 근데 거꾸로 이 수학은 뭐를 다루는 언어냐면 자연세계를 다루는 언어인데 이 자연세계를 20개 단어로만 설명하려니까 아주 고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면 적으면서도 아주 고대 언어예요. 그래서 이 수학을 여러분들이 탁 깨우치게 되면 앞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스템을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데 전부 문제풀이, 계산하는 거로 이걸 전락을 시켜가지고 이런 고대 언어로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융합과학 시간에는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 수학을 통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기르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이 20가지 단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1, 2, 3, 4, 뭐 자연수 같은 거 배웠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분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가 있고 뭐가 있냐면 문자가 있어요. 문자 중에 X, Y 이런 것들 있을 거고 수에서는 뭐 2분의 1 같은 분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 있어요. 뭐 4개 뭐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세요? 곱하기, 나누기. 자, 수도 별거 아니고 이 사칙연산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이유는 나누기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좀 더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20단어라고 이거 다 해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20단어라고 얘기한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면서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져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언어 중에 하나를 제가 이걸 했어요. y = x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고 했어요. y = x분의 1은 어떻게 되겠죠? x분의 1은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얘기했냐면 그 진동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진동하는 거. 자, 이거 기억나요? 이런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사인 X. 맞아. 사인 X 같은 이런 새로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y = 사인 X인데 이런 거는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몇 단어, 이렇게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6년 공부할 동안에 이거 단어 한 몇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거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했을 거고 지난주에 설명한 게 뭐냐면 자, 이것을 할 때 이것을 수학을 하나로 체계로 지금 만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 1대 원리 수학의 5서 원칙이 되는 거예요. 1대 원리는 뭐냐면
수학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1대1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져 있고 보수 원칙은 이 함수를 푸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변 맞아요. 변형함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함축하고 함축했으니까 이건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풀어야 돼. 풀어는 걸 내가 구체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어요? 또. 그렇지. 패턴화하는 거지. 패턴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가 있어요. 우리가 함수만 풀면은 수학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수학은 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함수를 5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수학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수학의 모든 문제를 이거는 전부 생각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냐면 문제를 풀 요령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령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이걸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함수에 대한 거를 이제 이해하고 변형, 함축, 구체화, 패턴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몇 가지만 하는 걸 이제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책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책에 132페이지. 32페이지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을 배울 때 수학 문제를 이제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 수학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배운 수학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어가게 될 건데 이 시간에는 그렇게 안 풀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수학을 뭐로 만들어야 돼? 1대1이니까 함수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함수를 풀 때 뭐로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로 푸는 게 아니라 뭐로 푸는 거예요? 변형하거나 뭐예요? 함축하거나 구체하거나 패턴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수학 문제가 내가 어떤 1번 문제를 내가 한 문제를 접했는데 요 방식을 택했더니 그게 풀렸어. 또 두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또 요 방식으로 했더니 풀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더니 이걸로 다 풀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자고. 그럼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따라할 필요 있어? 아니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려줄 거는 어떤 문제가 수학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같이 해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봤더니 풀려. 또 했더니 풀려. 그래서 박사님하고 만나는 동안에 예전 100문제를 풀었는데 그 100문제가 다 이렇게 풀려. 그럼 100문제를 공부하는 게 나을까? 이거를 잘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나을까? 그게 낫지, 그렇지.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 각 문제마다 각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각 문제 갖고는 본질적인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서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수학 문제도 이 방식으로 돼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박사님이 이 자리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알면 수학 문제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학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무슨 걸 해봤죠?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 직원 했었지? 음료수 회사 직원으로서 캔을 좀 길게 만들 때 캔의 모양을 잘 파는 캔의 모양을 만들 때 어떻게 그 부피를 재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거는 수학적인 접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캔 음료수 회사에서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한 건데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이걸 활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또 무슨 회사를 여러분들이 또 차렸어? 치킨집, 맞아요. 치킨집을 차려서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치킨집에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매장을 내리려고 했을 때
이거는 수학적인 접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수학 문제 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치킨집을 잘해보려고 해봤더니 거기에 무슨 문제가 들어있는데 수학의 문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 때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집도 했다? 안경집도 했구나. 그렇지? 안경집도 했고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집을 해볼 거냐면 여러 군데 여러분들 취직시킨다. 오늘은 쇼핑몰 요즘 뜬다고 그래서 쇼핑몰에 물건을 잘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잘 팔아야 되는데 쇼핑몰에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우리는 쇼핑몰 지금 물건 팔려고 모였는데 거기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어디서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과일 가서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하냐. 그걸 함수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변형하고 함축하거나 교체하거나 패턴하고 기타 방식으로 해서 풀었을 때 그 문제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쇼핑몰도 비즈니스 잘할 거고 이따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쇼핑몰을 이제 어쨌든 결정할 건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쇼핑몰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요인이 수학적인 사고 체계를 못 가졌기 때문에 쇼핑몰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그냥 문제풀이로 보지 말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도구라는 걸 이해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고 박사님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융합수학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박사님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엉뚱한 또 얘기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이 융합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들을 제가 좀 해결해 줄게요. 32쪽 펴봤어요? 자, 한번 해봐요. 나하고 해봅시다. 자, 휘발유 3리터로 36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휘발유 X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Y라고 할 때 X와 Y의 사이의 관계를 10으로 나타내면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까지 걸 왜 물어봐가지고 우리 골치 아프게 하냐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사는데 왜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우리 못 살게 구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 사건이 있어요. 자, 수학을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런 사건을 풀기 위해서 20여 가지가 되지 않는 언어로 함수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걸 함수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어떤 문제가 된 거야. 수학적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수학적 문제가 왔으면 이런 문제들을 활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사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 부닥치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다가 막 부닥쳐서 그걸 풀려고 그러지 않아. 그 문제를 뭐로 만들어 볼까? 박사님. 함수로 만드는데. 함수로 만들어. 그래서 함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난 뭐 하면 돼? 그 함수를 놓고 변형해보거나 압축하거나 구체화해보거나 패턴화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이런 거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부닥친 문제를 수학적인 함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래. 그렇지?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를 주고 함수를 만드는 훈련을 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움되는 일을 가르쳐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우리를 못 살게 굴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 수학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라고 인류가 만들어낸 그 어려운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답게 살게 해주려고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다니까.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서 풀어가지고 조금 이따 이제 함수, 여기 있는 거를 함수로 만들 수만 있으면, 여기 있는 걸 함수로 만들 수만 있으면, 여기 5문제가 있는데 함수로 만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단한 능력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박사님 이 책에 썼잖아. 요거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함수의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박사님이 요 뒤에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이 이제 이번에 읽어볼 거야. 이거를 다 보고 났더니 이거 얼마 안 돼. 이걸 보고 났더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 32쪽짜리를 39쪽으로 잡아. 39쪽으로 잡아. 이거를 함수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 책에 써놨어. 누가 만들었다고 써있니? 자, 31쪽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자 31쪽에 보면 박사님이 이거 박사님 항상 시험을 하자니 이 32쪽에 있는 이 문제를 함수로 만든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함수 만드는 걸 해봤더니 1번 하나 풀고 2, 3, 4, 5번을 못 푼 학생이 있었는데 박사님이 쓴 그 다음에 37쪽부터 38쪽까지 이 문제들을 풀게 하고 나서 풀게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 37쪽에 있는 것처럼 39쪽에 있는 것처럼 다 풀어놨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하면 좋잖아. 근데 박사님 여기 써놓은 뒤에 거를 풀면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초등학교 5학년도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도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훈련하면은 그렇게 됐다면 너희도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는 거야. 너희들은 무조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함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이 그 뒤에 써놓은 그걸 열심히 읽어보고 그것이 훈련이 되면 문제가 나왔을 때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할 거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박사님 이제 오늘 강의는 끝났고 이제 너희들이 오늘 할 작업은 두 가지 작업이야.